여러분, 만약 지금 저에게 딱 1,000만 원만 주고 다시 시작하라고 한다면 저는 예전처럼 이것저것 벌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아 보이는 아이템도 일단 지울 것 같습니다. 남들이 뜬다고 말하는 창업도 바로 따라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00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실수해도 되는 돈도 아닙니다. 한번 잘못 쓰면 회복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특히 지금처럼 사람들의 소비가 완전히 살아났다고 보기 어려운 시기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대박 아이템이 아닙니다. 유행도 아닙니다. 정답처럼 보이는 화려한 선택도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건 작게 시작해도 버틸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내 돈을 지키면서 커질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1,000만 원으로 시작한다면 저는 무엇을 지우고 무엇 3가지만 남길 것인가? 오늘 말씀드릴 3가지는 단순히 돈 적게 드는 창업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작은 돈으로도 계속 갈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결국 창업도, 장사도, 사업도 여기로 모인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1,000만 원이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카페라도 해볼까? 배달 매장이라도 해볼까? 무인 매장이라도 할까? 쇼핑몰이라도 시작해볼까? 그런데 여기서 먼저 해야 할 질문은 이게 아닙니다. 뭘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질문보다 먼저 뭘 해야 내가 덜 망할까? 이 질문부터 해야 합니다. 조금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이템보다 구조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출이 안 나서 힘든 게 아니라 매출이 나기 전부터 고정비에 먼저 지칩니다. 임대료가 나갑니다. 인건비가 나갑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갑니다. 장비값이 나갑니다. 광고비가 빠져나갑니다. 아직 검증도 안 됐는데 돈은 계속 나갑니다. 그러면 시작은 했는데 테스트도 제대로 못 해보고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1,000만 원으로 시작한다면 무조건 이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첫째, 고정비가 낮아야 합니다. 둘째,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으로 걸러보면 생각보다 많은 창업이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는 건 몇 개 없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제가 정말 끝까지 남길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지식과 경험을 돈으로 바꾸는 1인 서비스형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남길 것은 의외로 가장 화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1인 서비스형 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할 줄 아는 것, 경험해 본 것을 누군가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형태로 파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블로그 글 작성 대행, 쇼츠 영상 편집, 썸네일 제작, SNS 운영 대행, 상세 페이지 제작, 프랜차이즈 홍보 콘텐츠 제작, 지역 매장 홍보 대행, 인테리어 상담 연결형 업무, 소형 사업장 마케팅 대행. 이런 일은 처음에는 크게 멋있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이 아주 분명합니다. 재고가 없습니다. 매장을 먼저 열 필요가 없습니다. 월세 부담이 작습니다.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즉, 1,000만 원으로 시작할 때 가장 무서운 고정비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구조는 처음에는 작아 보여도 나중에 확장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직접 일합니다. 그 다음에는 반복되는 작업을 템플릿으로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는 일부를 맡길 사람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는 서비스가 아니라 패키지가 됩니다. 이때부터 시간을 파는 일에서 구조를 파는 일로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비스형 사업을 얕보는 이유는 처음에 크게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00만 원으로 시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처음부터 커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안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한국은행은 최근에도 기준금리를 2.50%로 유지하면서 물가와 성장 흐름, 대내외 불확실성을 함께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무겁게 시작해버리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1,000만 원으로 시작한다면 사람들이 화려하다고 느끼는 사업보다 내가 직접 만들고, 직접 팔고, 직접 개선할 수 있는 이 구조를 먼저 봅니다. 창업은 새로운 사람만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 경험을 새 구조로 바꾸는 사람이 더 강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반복 구매가 생기는 생활 밀착형 소규모 유통입니다. 두 번째로 남길 것은 생활 밀착형 소규모 유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통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찾는 것을 작게 팔고, 작게 검증하고, 반응이 있는 것만 남기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예쁜 상품이 아닙니다. 핵심은 반복 수요입니다. 한 번 사고 끝나는 것보다
계속 필요해지는 것이 훨씬 강합니다. 예를 들면 사무실 간식, 생활 소모품, 반려동물 소모품, 자취생 실용상품, 소형 B2B 납품형 품목처럼 반복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왜 이걸 남기느냐? 사람들은 경기가 불안하다고 해서 소비를 완전히 끊지는 않습니다. 대신 선별해서 씁니다. 꼭 필요한 것, 자주 쓰는 것, 시간을 줄여주는 것, 귀찮음을 덜어주는 것, 이런 데는 계속 돈을 씁니다. 이런 품목은 처음부터 큰 창고가 없어도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로 시작할 수도 있고, 오픈 마켓으로 검증할 수도 있고, 지역 커뮤니티로 팔 수도 있고, 소형 납품으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작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이 방식에도 함정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통을 시작하면 처음부터 상품 수를 너무 늘립니다. 페이지를 많이 만듭니다. 광고도 많이 돌립니다. 재고도 많이 쌓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팔리는 건 몇 개 안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유통의 핵심은 많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선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릴지보다 무엇을 안 드릴지를 고르는 힘이 더 중요합니다. 1,000만 원으로 시작한다면 저는 절대 상품 50개로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3개에서 5개 정도만 둡니다. 그리고 숫자를 봅니다. 어떤 상품에 반응이 오는지 봅니다. 어떤 상품에서 문의가 생기는지 봅니다. 어떤 고객이 다시 오는지 봅니다. 반복 구매가 생기는지 봅니다. 이게 확인되면 그때 늘립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유통은 위험한 게임이 아니라 점점 정확해지는 게임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창업을 시작할 때 브랜드부터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1,000만 원일 때는 브랜드보다 먼저 반복되는 구매 패턴을 확인해야 합니다. 브랜드는 그 뒤에 만들어도 늦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컨텐츠를 자산으로 쌓는 미디어형 사업입니다. 세 번째로 남길 것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컨텐츠를 자산으로 쌓는 미디어형 사업입니다. 이건 처음에 당장 가장 빠르게 돈이 되는 구조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0만 원으로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의외로 아주 강한 무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적을수록 관심을 모으는 힘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매장 하나 잘 열면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해결해주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먼저 검색합니다. 먼저 비교합니다. 후기를 봅니다. 영상을 봅니다. 신뢰를 확인합니다. 즉, 지금은 상품만 파는 시대가 아니라 관점과 신뢰를 같이 파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0만 원으로 시작한다면 컨텐츠를 무조건 같이 쌓겠습니다. 유튜브든 쇼츠든 블로그든 인스타그램이든 스레드든 하나는 반드시 잡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조회수 잘 나오는 영상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구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인지 계속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창업 쪽이면 실패 포인트를 말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면 입지 보는 기준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면 견적이 갈리는 이유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음악이면 상황과 감정을 연결하는 플레이리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쌓이면 컨텐츠는 단순 홍보물이 아닙니다. 신뢰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산은 나중에 서비스를 팔 때도, 상품을 팔 때도, 제휴를 할 때도, 광고를 받을 때도 계속 작동합니다. 요즘은 좋은 제품만 만들면 알아서 팔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좋은 제품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0만 원이 있을 때 광고비에만 몰아쓰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일부는 촬영 환경, 편집 환경, 브랜딩 정리, 썸네일 테스트, 채널 운영처럼 컨텐츠 자산 쪽에 남기겠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비는 꺼지면 끝나지만 컨텐츠는 남기 때문입니다. 영상 하나가 바로 돈이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블로그 하나가 당장 문의를 못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쌓이면 나중에 검색되고 발견되고 신뢰를 만들고 구매를 밀어줍니다. 작은 사람일수록 이 무기를 가져야 합니다. 돈이 적기 때문에 더더욱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게 창업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가게도 할 수 있습니다. 무인도 할 수 있습니다. 배달도 할 수 있습니다. 카페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0만 원으로 다시 시작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훨씬 더 냉정해질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인테리어에 큰 돈을 넣고 월세를 내고 장비를 사고 광고비까지 넣고 운이 좋으면 버티고 운이 나쁘면 끝나는 구조는 지금 제 기준에서는 뒤로 미루겠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돈일수록 기회가 적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한 번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0만 원은 누군가에게 몇 년 모은 돈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생활비를 아껴 만든 종잣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돈을 한 번 승부 보는 돈으로 쓰지 않겠습니다. 다음 기회를 남기는 돈으로 쓰겠습니다. 이 차이가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1,000만 원으로 시작한다면 저는 딱 이 3가지만 남기겠습니다. 첫 번째, 내 지식과 경험을 돈으로 바꾸는 1인 서비스형. 두 번째,
반복 구매가 생기는 생활 밀착형 소규모 유통. 세 번째, 컨텐츠를 자산으로 쌓는 미디어형 사업.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화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합니다. 왜 강하냐면 작게 시작할 수 있고 직접 통제할 수 있고 망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창업은 처음에 얼마나 커 보이느냐보다 끝까지 남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업 아이템을 찾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창업 구조를 먼저 고르는 것입니다. 아이템은 바뀔 수 있습니다. 상품도 바뀔 수 있습니다. 고객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가 너무 무거우면 바꾸기 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1,000만 원으로 시작한다면 가능성보다 먼저 생존성을 보겠습니다. 멋짐보다 먼저 반복성을 보겠습니다. 유행보다 먼저 통제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남은 것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1,000만 원이 있다면 무엇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고르시겠습니까? 창업은 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좋아 보이는 선택보다 무너지지 않는 선택이 더 멀리 데려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 기준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멋져 보이는 시작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구조를 찾고 계십니까?